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 시공업체가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실태 전해드렸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의에서도 위원장의 동료나 같은 협회 소속자 작품에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 건물로는 사실상 제주 최대 건축비가 들어간 드림타워. 작품가액으로만 최소 21억 원어치의 미술작품이 설치됐습니다. 모두 제주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이 가운데 최소 7작품이 심사위원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사위원장의 배우자와 동료 교수, 같은 협회 사무국 직원들의 작품이 포함됐고 가격을 합치면 4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MBC가 입수한 당시 심의 결과입니다. 심사위원장은 자신의 배우자 작품 심사에서만 빠졌고 나머지 동료 교수나 협회원 심사에는 모두 참여해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의 점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심사위원장은 심사는 작가 이름과 정보를 가린 채 진행돼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일부 동료 교수는 임용 전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조례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사항, 그리고 감정 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기피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위원장이 스스로 기피하지 않으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모든 심사위원들이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 등과 관련될 경우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에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네,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어요, 위원들한테. 그래서 서약서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관련된 걸 하면 기피를 하기도 하고. 한 해 수억 원대의 미술작품 심의를 진행하는 제주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공정한 선정과 참여, 심사를 위해 보다 엄격한 제한과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제주의 전술핵 배치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찬반에 대한 당론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할 경우 제주가 미국 핵무기를 배치할 최적의 입지라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논란이 된 국민의힘 북핵위기 대응특위 회의 문건.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당 내용은 회의 당시 한 위원의 의견이었을 뿐이라며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초안도 아닌 상태에서 개인 의견이 들어간 내용이 확대 재생산해서 마치 제2공항이 군사기지와 연결된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오영훈 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당 위원장인 위성권 의원이 제2공항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개인 의견인지 당의 공식 의견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명확한 당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라고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한다면 군사공항이 아니라면 찬성한다.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도지사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형태의 법인격 있는 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게 우리 제주도 100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주 4.3에 대해서는 최근 보수 인사들의 진실화해 위원장과 4.3 중앙위원으로 선임돼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말 그 딱 한 가지 말씀 싶은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청군백군 해가지고 그 달리기를 합니다. 그 사람 찾기 했는데 내가 좀 달리기를 좀 했는데 그 1등하면 노트 3권을 주는데 그 뽑아보니까 아버지라. 그래서 그걸 버리고 왔는데 선생님도 왜 그걸 버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한이 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동생 둘 저하고 이제 그렇게 살면서 산에 올라가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 당시 내가 그 불타는 광역을 다 봤거든요. 그 사람 징용도 받고 그 군인들이 얼마나 악을 했는지 총 개머리 판으로 사람을 쥐어박고 때리고 하는 것도 다 봤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묶어놓고 손 뒤로 묶어놓고 라이터 불을 끄셔가지고 수염을 다 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 바지가랑이에 오줌을 쌀 정도로 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안에도 지금 저희 아버님과 저밖에 지금 후손이 없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트라우마와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자면 지금도 눈물이 나죠. 단지 태어난 건 제주도 그 농촌지역 중산간에서 태어난 그 제뺏기는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 그 제주 도민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해버렸는지 진짜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 입장에서도. 그 4.3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족이 전부 죽었어요. 아버지 10살 딱 그분 하나만 남겨놓고 3남 3년대 부모, 아버지, 엄마, 딸 둘, 아들 둘,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싹 그때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어떤 국가가 무슨 권리로 이 한 가족을 이렇게 몰살시킬 수 있는지 그 법적인 근거는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가가 부모를 뺏어갔고 그런데 그 뺏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뺏어갔는지 또 뺏어간 부모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나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70몇 년 동안 유족을 제한 다른 사람은 다 모른 척하고 외면했습니다. 국가가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비를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나눠내는 의료비 후불제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곧바로 추진돼 충북에서만 44만 명이 대상자입니다. 첫 신청자도 나왔습니다. MBC 충북 김대웅 기자입니다. 의료비 후불제 시행 첫날, 충북대병원에서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환자가 먼저 진료를 받고 의료비는 최장 3년간 나눠내는 제도입니다. 김용환 지사가 10년 전부터 구상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냈던 제도인데 충북지사 취임 반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진료를 먼저 받고 건강을 지킨 뒤에 생명을 지킨 뒤에 돈을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냄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진료를 받은 뒤 자기 부담금이 180만 원이 나오면 환자는 농협에 매달 5만 원씩 3년간 나눠서 갚고 농협은 일시금으로 의료기관에 입금해 줍니다. 쉽게 말해 환자가 의료비를 대출받아 무이자로 나눠 갚는 제도인데 충청북도는 보증을 서주고 이자도 대신 내줍니다. 만약 환자가 의료비를 갚지 못하면 충청북도가 대신 갚아주지만
은행에 돈을 갚지 않은 것처럼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일단은 80개 지정병원에서 임플란트와 인공관절, 척추와 심뇌혈관 등 6개 질병에만 한정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이 시범 대상입니다. 하지만 당장 65세 이상 전체 44만 명으로 이달 안에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던 환자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60대 여성이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후불제 신청을 하면서 1호 신청자도 나왔습니다. 많이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상담만 받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생겨가지고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요. 하지만 6개 질병에 한정돼 실제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고 한편에서는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좀 덜 아파도 또는 좀 필요치 않은 이런 부분도 진료 대상이 돼서 좀 이런 예산의 낭비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반년 정도 시범 운영을 거쳐 단점을 보완한 뒤 산후조리원과 안과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겨우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에 강한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낮에 2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1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요.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더 강하게 유입되면서 포근하지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제주 북부 지역은 퇴근 시간 무렵에 대부분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이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공기질 쾌청하겠고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동부 지역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북부와 남부 지역 7도, 서부 지역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16도까지 오르겠고 산간 지역은 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8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 비가 그친 뒤에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제주시 한림읍 주민 30여 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한림해상풍력 개발사업 시행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0년 8월 제주도가 한림읍 앞바다 546만 제곱미터에 풍력 발전기 18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허가하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고 일부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신분증을 도용해 제주를 무단 이탈하려 한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40대 여성 불법 체류자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제주항에서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목포행 여객선에 타려다 적발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진 출국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검거됐습니다. 여객선 표를 대리구매한 40대 한국인 남성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청은 제주지방경찰청 김학년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장과 오태욱 정보상황협력계장을 총경 승진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제주경찰의 총경 승진자 2명이 나오기는 지난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오는 13일에서 15일쯤 경정과 경감 등 계급별 승진 임용 예정자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60여 년 만에 여성 직원 숙직제를 도입한 가운데 제주도와 서귀포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1955년 출범 이후 68년 만인 지난해 12월 여성 직원 야간 숙직제를 시범 도입하고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시가 남녀 통합 당직제를 시행하게 된 건 여성 직원 수가 빠르게 늘면서 남녀 직원 성비가 5대 5에 이르기 때문인데 제주도와 서귀포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 돌문화공원이 지난 2021년 8월 전기 셔틀차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질 보증 서류를 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계약 상대가 조건에 따른 정기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셔틀차를 운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를 확인해 소장에 주의 조치하는 등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5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